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있는 선거는 보통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들은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당선인은 무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고 회초리를 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선택 2024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당선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돌아서 12년 만에 당선되셨습니다. 우선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당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 22대 총선 영광스러운 당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예, 우선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녔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이것을 강조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준 도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말이 성찬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서 보답하는 그러한 문대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느낀 도민들의 그 민심, 피부 미터 어땠습니까? 우선 저는 제주도민들이 정치 수준이 전국적 수준을 상회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정권 심판에 대해서도 열기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에 보여준 홀대 이것이 매우 컸다. 물론 이제 새 지역구의 후보들도 열심히 뛰었고요. 저부터가 인물 경쟁에서도 저는 뒤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 그리고 제주 홀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선거나 쉽지는 않겠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좀 기억나는 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네거티브였습니다. 네거티브였고 어쨌든 사실 정치적 소신, 정책적 비전 이것들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선거가 일정 정도 있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치 이제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의혹을 범죄자 같이 취급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은 막 지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과정에. 그런데 이제 유세차를 놀고 골목으로 중산간으로 다니는데 딱 신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막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야 그렇다.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 아들 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기대되는 제주사회, 희망의 땅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이 쏟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그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서는 6번 연속, 서귀포에서는 7번 연속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석권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정권 심판론이 거셌는데 또 개인적인 승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소통의 정치, 현장의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인지도 면에서는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가 의외로 저의 일경험 그리고 성과 이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친구 정도면은 각종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빠지지 않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 국제 분쟁을 해결했던 경험도 있고요. 강정 구상권 처리 문제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자랑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얘기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안을 기필코 풀어내는 해결사적 본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기대감이 작동해서 저에 대한 지지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야당임에도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주 현안을 풀어가기에는 또 오히려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다음에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등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도와주실는지.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토로하면 문제는 중앙정부 행안부 장관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우리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장관이 도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TF팀이 꾸려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18년 전에 인구 50만 초반대에 만들어진 행정체제,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주장했지만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 또는 뭐 관료자치라는 비판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논리를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을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하는 이유가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결과를 받아내고 법 개정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도와 협의하면서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담금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중과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른 나라의 사례, 미국이나 뭐 스웨덴 같은 사례들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공약 선거 중에 많이 하셨는데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1호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것만은 가장 먼저 하겠다는 뭐 법안이나 공약, 정책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희 공약은 이제 1호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이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처져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기조,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건전재정, 긴축재정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위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걸 지금 관광기본법에 관광기본권 조항을 집어넣고 그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책무 규정을 집어넣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가 25만 원 지원하고 본인이 15만 원, 40만 원 내가지고 여행을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인구, 관광 인구들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광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제주도가 누리는 수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관광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걸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우리 제주도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임기 4년 동안의 각오와 인사말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정치는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현장에 있겠습니다. 성과의 정치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찰과 반성, 다듬어지고 단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공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시 갑지역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겠습니다.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